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더니만은 거기에 아주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야, 우리 구독자분에도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 그런 좀 놀라움, 거기다가 이 좋은 글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이걸 하나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미루었던 일을 오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기 이 자료를 올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건데 어, 제목을 제가 그냥 이렇게 인간은 왜 미래를 두려워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아듀 2023 하면서 밝고 희망찬 미래가 우리를 기다린다. 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더 희망찬 미래가 있다. 특히 환경에서 그 얘기를 이제 쭉 했더니만은 여기에 대한 이제 아주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항상 뭔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종말론이 있어 왔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그 그린피스 창립한 패트릭 무어 박사님도 제하고 우리나라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주고받았던 얘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말론이 있었는데,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하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보면, 뒤에 보면은 인류는 something is wrong 게임을 즐기는 듯 보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게임을 즐기는 듯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위험에 대비해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식으로 작동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상당히 저도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뇌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원시 뇌는 항상 위험에 대비해 생존을 확보하려는 작동 시스템인 것이지요. 그리고 전두엽이 발달해 진화한 뇌는 여전히 무자비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 채로입니다. 그 지금 우리 몸은 말이에요. 그 지난번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50만 년 동안의 현생 인류가 살아오면서 49만 년 동안을 유목 생활을 하고 만 년을 이제 그 정착 생활을 했는데 정착 생활 횟수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 위험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20세기에 어마어마한 이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기 전에까지는 해도 계속해서 정착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 또 그러고 야생 동물의 어떤 그런 습격 이런 것 때문에 이 서바이벌 시스템에 아주 생존하기 위한 그런 것에 활성화되어 있는 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을 찾아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내보니까 정신과 의사분 같기도 하고 한데 뒤에 한번 봅시다. 사실 전 누군지는 모르는 분입니다. 보면 동물적인 원시뇌는 작은 단서를 통해 위험을 식별해내야 살아남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사슴의 발자국 소리인지 호랑이 발자국 소리인지 추측하고 예상해야만 합니다. 호랑이 발자국일 가능성이 예상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아드레날린이 쏟아지면서 그 유명한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플라이트, 파이트와 플라이트를 결정해야 합니다. 외국에 계시는 정신과 의사분 같다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든다고요. 예측의 실패는
자주 가끔 죽음과 굶주림으로 결과됩니다. 그렇죠. 잘못 해석되면은 이거는 뭐, 어? 죽지 않으면은 굶주림으로. 그래서 인간들은 말합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준비하지 않으면 죽어. 아니, 준비해도 모두 죽고 말 거야. 지금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마지막 세대가 되느니,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지요. 예? 이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준비하지 않으면 죽어. 아니, 준비해도 모두 죽고 말 거야. 희망이 없어. 그러나 우주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본인이 계속 뭐 이런 난리를 치는 거지. 지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우주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Something is wrong이 아니라 nothing is wrong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거지. 인류는 진화하고 있고 세상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지금 인간이 보는 거는 뭔가 하면은 단지 봐요. 뇌를 통해 해석된 우리가 지금 뇌로 가지고 그 인지하는 그 자체라는 거죠. 해석된 혹은 왜곡된 것에 대한 근사치를 인지할 뿐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그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뇌는 늘 착각합니다. 뇌는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많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노란색 꼬리가 언뜻 본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그 하나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노란색 꼬리가 호랑이의 꼬리를 여우의 꼬리로 잘못 봤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위험하게 봐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류의 무의식에는 잘못된 판단에 대한 다가올 위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죠. 혼자서 그냥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사람 우리나라 많아요. 보면 뭐 인간이 지금 언제 뭐 코로나가 왜 발생했으며 혼자서 뭐 이제 이 인간이 너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다 뭐 죽는다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네. 그게 잘못되지도 않고 또 희망적이지도 않다. 단지 뭐냐면은 그 뒤에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고 각 개인은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은 각자 개인의 삶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인지될 뿐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게.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은 각 개인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면요. 보십시오. 옛날에 비해 좋은 정보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은데 문제는 그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좋은 정보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도 많지만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정보에 대한 우리가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True vs Falsehood 그 진실과 거짓 그것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2010년인가 11년인가 호킨스 박사 뵈러 쉐도나에 이 아리조나 쉐도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갔을 때 호 박사님이 테스트를 해보시더니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잘못이 아니다. 솔라 시스템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교수님 말씀으로 여러 가지가 명확해지네요. 감사드립니다. 이때 2010년, 11년 이럴 때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Truth and Falsehood 이게 뭐냐 저도 모르는 거죠. 이게 상당히 유명한 책이네요 보니까 유명한 책이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는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인류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때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제 그걸 보고 여러 가지가 명확해지네요.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바로 이 책을 쓴 사람이 Truth versus Falsehood, How to Tell the Difference.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책 찾아보니까 이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201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 MD, 정신과 의사면서 MD, PhD를 하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로 이제 작가로 중요한 책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진실 대 거짓, 어떻게 차이를 구분하는가. 우리나라 번역대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번역대에 나왔고, 이 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책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저도 이거 보고 오늘 이걸 찾아봐가지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해서 제가 그 우리나라의 그 저자 소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상찬한, 높이 칭찬한 세계적인 영적 스승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와 의식 연구, 참나로의 신의 현존에 대한 각성이라는 주제에 관한 오랫동안 연구했다. 그는 1952년부터 정신과 의사로 일했으며 미국 정신과 학회의 평생 회원이었다. 1973년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 이 DNA를 처음 이제 보고해가지고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이제 밝혀가지고 노벨상 받은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거의 지금의 유전공학의 시작 유전학의 뭐 아주 현대 유전학의 건데 DNA를 밝혀낸 사람이죠. 이중 나선을 이 라이너스 폴링과 함께 펴낸 분자 교정 정신의학은 이후 수많은 정신과학 연구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기념비적 저서가 되었다. 수많은 영적 진실이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 오랫동안 오해받아 온 것을 관찰한 호킨스 박사는 인간의 의식 수준을 1부터 1000까지의 척도로 수치화한 지표인 의식 지도를 제시했다. 신체 운동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의식 지도의 탄생 과정과 그 의의를 담고 있는 의식혁명을 시작으로 나의 눈, 호모 스피리투스, 바로 이 진실 대 거짓, 나 안의 참나를 만나다 의식 수준을 넘어서 등의 저서를 연이어 출간하며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러면서 뭐 뒤에 뭐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포럼, 캘리포니아 의대 등에서 강연을 했고 바바라 월터스 쇼를 비롯한 다수의 TV 방송에 출연했다. 인간 경험을 의식 진화의 관점에서 재맥락화하고 마음과 영, 양자에 대한 이해를 생명과 존재의 기청이자 지속적 근원인 내재적 신성의 표현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강연 활동과 저술 활동을 펼쳤다면.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분이 맞다고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세도나 여기서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이 보면은 2012년 9월 19일 호킨스 박사는 행복과 사랑, 안위, 성공, 건강, 나아가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놓아버림. 이것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놓아버림을 마지막으로 아리조나 주 세도나에 있는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이 호킨스 박사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1년 내지 한 2년 전에 직접 가서 뵀던 분 같아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저도 제 유튜브를 이런 분이 이걸, 보시고 말이에요. 이런 훌륭한 댓글을 달아주나 싶어가지고 언제 기회 되면은 내가 이걸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시간을 내서 이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 보시면은 이게 혹시 제가 잘못된 소개를 했다든지 또 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